자, 306페이지의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옳은 것인데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가 아니죠.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인데 가로 안에 보시면 이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 사람이 너무 작죠? 이럴 때에는 경쟁입찰하지 않고 규약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가 아니라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그러니까 조합이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그 다음에 3번 시장군수 등이 천재지변 규정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공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그래서 공공일 때죠. 시장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해서 3번이 정답. 근데 4번에 천재지변 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처분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 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일 때는 주민대표회의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5번에. 근데 4번 지문은 어디가 틀렸냐면 가로 안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데 수의계약 방식은 3회 이상이 아니라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그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다. 요거는 좀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혹시 요약집 가지고 계시면 요약집 잠깐 볼까요? 이런 건 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좀 찾아보면은 우리 요약집에 정비계획 쪽에 가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사업 시행계획에 가요. 아까 찾았는데 일단 제가 좀 이따 찾아가지고 페이지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공사비 검증 요청이라는 건데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면은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을. 그 공사비 검증에 관한 내용인데 조금 이따 찾아가지고 제가 페이지를 좀 불러드리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 시행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국장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읽어두시고 3번에 사업 시행자는 성전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공자랑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에 관한 공사를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에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주민대표회 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 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되고 이 경우 시공자와 계약에 관해서는 이런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하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시장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일 때는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나 토지노소자 전체회의는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이 나오죠. 조합은 우리 노트는 36페이지 이하에 나오고 요약서는 250페이지. 조합 같은 것들은 책을 좀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나중에 혼자 이제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노트에 그 240페이지 요약서 240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요 공사비 검증 요청이라는 게 요약집 페이지 240페이지에 나옵니다. 240페이지 가로 9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보면 이 요약집 240페이지 가로 9번에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 요청. 그래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다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해서 보면은 첫 번째 기획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이게 우리 방금 지문에 나왔던 거. 5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공사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업비가. 해서 거기 A에 보시면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전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그 다음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을 했는데 공사비가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10% 이상 늘어났을 때,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5% 이상 늘어났을 때.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 한 차례 공사비 검증을 했습니다. 한 차례 공사비 검증을 했는데 다시 공사비 증액 비율이 3% 이상 늘어날 때, 이럴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다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공사비 검증 요청해서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10%, 5%, 3% 이렇게 늘어날 때, 이럴 때에는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조합 나오니까 조합 보도록 하죠. 노트는 33페이지 이하에 나오죠. 자,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조합을 설립하는 시기는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이 모여서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시장, 군수 등의 승인. 이렇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게 첫 번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자를 선정을 하고, 세 번째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죠.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위한 각종 준비 업무를 이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준비 업무. 이 준비 업무들 중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가지 준비 업무들이 있는데, 그게 뭐 창립총회 개최라든지 나중에 좀 절차를 써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준비 업무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의 접수가 추진위원회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 요건, 이 재개발 사업
사업이랑 재건축 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재건축 사업은 단지 안에서의 동의요건이 있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동의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4, 3, 2, 1이라고 했죠. 재개 4, 3, 1 해서 4, 3이 소유재 3분의 3이랑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개발법에서의 조합은 조합 설립 시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죠. 이건 개발법 조합 설립 시 동의요건. 정비법에서는 일단 재개발은 4, 3, 1. 그 다음에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는 일단 각동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4분의 3, 4분의 3. 그래서 안에서는 안가라고 하죠. 안가. 안에서는 각동 과반수랑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4분의 3. 그 다음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4분의 3,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여기 조합 설립 시 동의요건. 이렇게 재개 4321, 안가 4343. 왜 4332?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의를 받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겠죠. 조합 설립 인가는 누가 해주죠? 시장, 군수 등이 합니다. 시장, 군수 등. 이렇게. 그 다음에 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겠죠. 등기. 그래서 등기를 해야 성립을 하고, 조합에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를 둡니다.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을 하는데,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그 다음에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회를 두죠.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한다. 개발법은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정비법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는 조합의 임원이라고 하죠. 임원은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그래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격사유죠. 결격사유는 맨날 나오는 네 가지. 미성년자, 피성년 흑연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다가 정비법에 오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러한 사람들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올해는 뭐 거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은 선임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조합장은 선임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나머지 임원들 역시 선임을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자격요건이 상실됐을 때 N은 당연퇴임하죠. 당연퇴임. 개발법은 다음날, 정비법은 당연퇴임.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개발법이랑 좀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정비법에는 요거보다 내용이 좀 더 많죠. 해서 보면은 여기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뭐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동의 후 인가전, 동의 후 인가전.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나서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창립총회라는 게 있었죠. 창립총회 개최 시기가 시험에 많이 났었는데 요거는 인가 신청 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진위원회의 업무 중에 하나가 창립총회의 개최입니다. 창립총회 개최. 동의서의 접수라.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은 싹 다 추진위원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정관을 확정하죠. 두 번째는 임원을 선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의원을 선임을 하죠. 이러한 일들을 창립총회에서 하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조합원의 지위양도 원칙은 자유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문제에 나오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정비법에서 이제 총회 의사결정을 할 때 얘는 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라고 해서 일정 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건이죠. 그래서 원칙은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하는 게 첫 번째, 창립총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시행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비사업비. 이러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 출석 요건을 갖춰서 회의를 개최했죠. 그러면은 이제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걸 이제 의결정족수라고 불렀었죠.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그래서 원칙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일반 의결정족수라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사유들이 있죠. 그래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요 두 가지. 사업시행계획서랑 관리처분계획은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서랑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사유는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은 제외한다라는 거였죠. 요게 이제 의사정족수랑 의결정족수. 그 다음에 뭐 임원의 구성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 풀면서 모자란 부분들은 좀 보충하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 그래서 308페이지 11번 문제. 308페이지의 11번 문제. 틀린 것인데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이 모여서 운영 규정을 작성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시장, 군수 등이 지원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공공 지원에 의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게 틀렸는데 보면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거지 규약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규약에 운영 규정으로 정하면 몰라도 규약은 조합이 만드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인데 규약은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거였죠. 그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승인받고 나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그대로 포괄 승계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오는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12번 문제 설계자,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인데 조합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은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총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총회에서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해설에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그 다음에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대한 각종 준비 업무들, 그 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은 이 사업의 절차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은 싹 다 추진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 말씀드렸던 게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추진위원회의 업무다라는 거죠. 나머지도 한번 보면은 운영 규정의 작성. 그러니까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지만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동의서의 접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 개최.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면 그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을 합니다. 이 정관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먼저 그 정관의 초안을 작성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사항들을 못했고 해서 요 4가지 밑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봐두시는 건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은 싹 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4.3.2.1의 동의를 받아 시장 우수 등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비사업은 4.3.2.1 재개발 사업이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14번도 똑같은 거죠.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인데 자, 첫 번째 주택단지 내의 동의 요건. 주택단지 안에서는 일단 각동 과반수랑 4분의 3, 4분의 3. 그래서 보면은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기역에는 과반수가 들어가죠. 과반수. 그 다음에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그 다음 저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433이죠. 433이. 그러니까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3분의 2. 그러니까 기역에는 과반수, 니은에는 4분의 3, 디귿에는 3분의 2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 이런 건 뭐 기출문제였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죠. 건설되는 건축물 설계의 개요, 정비사업 B,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기속에 관한 사업, 조합 정관. 근데 임원이나 대의원의 변경 이런 것들은 총회를 개최해서 하는 겁니다.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나서 대의원을 선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변경하는 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임 동의서 같은 건 제출할 수 있겠지만은 선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변경하는 건 나중에 총회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뭐 5번이 정답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토지 등 소유자 산정 방법인데 자, 요거는 우리 노트에는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요약서를 잠깐 볼 건데 요약집에 253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이제 개발법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서 보면은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라고 돼 있죠.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첫 번째, 한 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죠. 공유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공유일 때는 한 명. 공유일 때는 한 명. 다만 뒤에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읽어두죠. 재개발 전통시장 및 상정가로서 한 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쨌든 한 명은 한 명입니다. 자, 공유일 때는 한 명인데 전통시장 및 상정가로서 하나의 토지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한 명. 전통시장이나 상정가에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한 명. 이렇게 그 정도. 그 다음 토지 지상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지상권자가 을이 있는 거죠. 이럴 때에는 토지 소유자랑 지상권자가 다르죠. 이 두 사람을 대표하는 한 명만. 근데 여기 따로 적혀 있진 않는데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지상의 건물을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갑과 을 각각. 그래서 토지 소유자랑 지상권자가 다를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근데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각각.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1인이 다수의 필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죠. 이럴 때는 한 명.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도 다만 이하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읽어두는데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동의 여부는 취득한 토지 등 소유자를 따른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자 보면 여기 시행자를 갑이라고 해보죠. 시행자인 갑이 지정 당시에 A, B, C, D가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은 갑이라는 시행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죠. 원칙은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는 한 명으로 보지만 이렇게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 당시의 토지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 수에 포함해서 산정한다. 즉,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다라고 한 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A, B, C, D까지 토지 소유자 수에 포함해서 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A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지금 갑이 취득을 했죠. 이럴 때 동의 여부는 양도인, 즉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특이하게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동의 여부를 A를 따르는 게 아니라 갑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특이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 그래서 A, B, C라는 같은 공유자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도 역시 한 명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은 그냥 무조건 한 명입니다. 공유일 때 한 명, 그 다음에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한 명,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소유권이나 구분 소유권을 공유하는 사람이 동일할 때도 한 명. 그 다음에 가로 3번, 4번, 5번은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 해서 3번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취득을 했죠. 그럴 때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근데 아까 여기는 좀 시행자가 취득했을 때는 좀 특이했었죠. 그 다음에 4번에 소재 확인이 안 된 애들은 아예 소유자 총수에서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해서 16번 문제, 311페이지 문제집 311페이지의 16번 문제.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시 동일사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인데, 자, 이런 문제는 재개발이나 개선 사업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재개발 사업이 나오는 거죠. 조합을 개선 사업에서는 안 만드니까. 그래서 재건축은 아까 보셨다시피 싹 다 한 명이니까 계산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보면은 A, B 두 명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그러니까 토지를 A랑 B가 공유하고 있고
건물을 단독 소유 D가 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A, B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A, B를 대표하는 한 명, 공유일 때는 한 명이니까. 그 다음에 D,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이럴 때는 각각 해서 D 한 명. 그래서 첫 번째 점에서는 두 명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A, B를 대표하는 한 명이랑 D 한 명. 그 다음에 두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 명이 가지고 있죠. 그럴 때도 한 명. 그 다음에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랑 그 나대지에 있는 지상권자 GH. 토지를 F가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로 G랑 H가 있죠. 토지 소유자랑 지상권자가 다르죠. 이럴 때는 FGH를 대표하는 한 명.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점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2명이 되고 나머지에서는 한 명씩 해서 총 4명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자,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 구성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는데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결의를 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이건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자, 여기 써보면은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뿐만 아니라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 얘네들은 총회의 정권사항입니다.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은 근데 변경하는 것 요거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그래서 총회 의결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거. 변경하는 것. 근데 선임하는 거나 해임하는 거 요런 것들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정비법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지장을 할인합니다. 정비법의 동의들은.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라는 거고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일 때에는 지장을 찍을 수 없겠죠. 이럴 때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번.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의 동의 절차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정비사업 조합은 인가받은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한 때.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등기한 때 성립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이런 것들은 1초짜리 문제죠.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맨 앞에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민간이 정비사업할 때 이 말입니다. 민간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다만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다음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왜 433이라고 하면 되겠죠. 433이 맞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동의서의 위조, 동의 철회, 동의를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의 간하,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조합 설립 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 중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조합 설립 동의서의 재사용의 특례라는 건데 참고로만 들어도 참고로만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한 하자 등으로 법원에 다툼이 발생한 겁니다. 법원에서. 이럴 때에는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것. 다툼이 있는 동의서는 당연히 다시 쓸 수 없겠죠. 다툼이 없는 동의서는 다시 그 동의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의에 대한 하자로 인해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떨어졌습니다. 취소 소송을 하고 다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고 나서 조합 설립을 다시 하려고 할 때에도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동의서는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전 조합 설립 목적이랑 사업 시행 방식 같은 것들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고 나서 다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이전의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서를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이전의 사업 목적이랑 사업 시행 방식이 동일해야 되고, 한참 있다가 조합을 다시 설립하면 안 되겠죠. 3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라는 게 있는데 최근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요약서 같은 데서는 설명을 안 드렸고, 여기도 요약서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 들어만 두십시오. 이렇게 동의서의 재사용 특례가 우리 요약서에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동의서는 다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공하였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네가 얼마 정도 돈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동의를 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팔고 나가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위양도가 나왔죠. 자, 보면은 틀린 것.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네.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다만 가로 안에 보면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동의한 자만. 그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조합원의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해보죠. 밑에 해설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사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볼 건데, 그래서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근데 가로 안에 보면은 상속이나 이혼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3번.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라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다른 특광시군으로 이전할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투기과열지구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 양도인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그 다음에 5번.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손실보상, 즉 현금 청산해주고 내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다 현금 청산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그걸 다 용어를 바꿔가지고 지금은 손실보상 이렇게 바꿨습니다. 용어를. 그래서 현금 청산하고 내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안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잠깐 보죠. 자, 원칙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자유입니다. 가능한데 투기과열지구에서 금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금지됩니다. 다만 그 밑에 박스에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은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약간 갈색 글자로 써져 있는 거 있죠? 해설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 해서 1번에 아까 지문에 나왔던 거죠. 세대원의 질병, 치료, 치약, 견 등으로 다른 특광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로서 거주기간은 5년 이상, 소유기간은 10년 이상인 주택을 매매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기간은 10년 이상, 거주기간이 5년 이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이런 사람들은 양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읽어주세요. 참고로.
대신에 기흥, 니은, 디귿에 3년, 3년, 3년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나서 착공. 착공하고 나서 준공. 요게 중간에 싹 다 3년, 3년, 3년. 이게 기흥, 니은,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하고 나서 3년 안에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은 뭔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투기과열직으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니까 이럴 때에는 이러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팔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착공하지 아니한 건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팔 수 있다. 착공하고 나서 3년 안에 준공되지 아니한 건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아니라도 요 3년, 3년이라는 거 혹시나 이거 2년으로 나오면 틀린 겁니다. 2년 아니고 3년. 3년이다라는 것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3년. 그 3년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일 때는 수탁 받은 사람이 아니라 위탁해준 사람, 그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로 조합원이 된다가 아니고 동의한 자만. 그 다음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공유일 때는 한 명.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 해설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을 합니다.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자, 제, 구, 비, 시, 설. 자는 조합원의 자격, 제는 제명, 탈퇴, 교체, 구는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그 다음에 비는 조합원의 비용 부담, 그 다음에 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비사업 비,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이러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자, 제, 구, 비, 시, 설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조합원의 비용 부담, 조합원의 회계. 근데 임원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은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요 6가지. 그 밑에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제, 구, 비, 시, 설이 뭔지. 그 다음에 22번.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재개발 사업의 추진인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죠. 시장, 군수 등. 개발법은 지정권자, 정비법은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자, 제, 구, 비, 시, 설 중에 자,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정비사업 비, 조합원의 비용 부담, 시공자, 설계자 이러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안 되죠. 임원은 여기 써놨고 임원의 선임뿐만 아니라 해임까지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도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죠. 자, 조합장의 경우에는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조합장은 총회나 대의원의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데 이때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장을 대의원으로 봐줍니다. 다만 이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대의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23번.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조합장은 선임을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의 임원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원칙은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많을 때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해보죠.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는데 조합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명 이상으로. 그리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24번.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문조합 관리인이라는 걸 선임해서 이 사람들이 기존의 임원들의 업무를 대신 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나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장을 대의원으로 봐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에는 누가? 고마운 질문이라고 했죠.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땡큐 하면서 풀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지문이 엄청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 땡큐.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 대의원을 본다. 그렇죠?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이 경우에는 그 조합장을 대의원으로 보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겸직 금지 의무죠. 그 다음에 25번. 결격 사유. 1번부터 4번까지는 맨날 나오던 거죠. 5번 보면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년이 아니라 10년. 이렇게. 이것도 아직 개정되고 나온 적이 없으니까 좀 봐두시고.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된 지 한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재개발 조합인데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는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을 합니다. 총회를 소집하는 것.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을 하는데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이나 해임 요거.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이나 해임,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이런 것들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임원을 자르는 게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고 임원이 피해 한정 의견인에 해당한 경우 당연퇴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임하죠. 그 다음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한 임원은 역시 당연퇴임합니다. 아까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되고 나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았을 때 뿐만 아니라 3번, 지금 지문 3번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을 요청했을 때 이럴 때에는 전문조합 관리인이 기존 임원의 업무를 대신하고
그럴 때 기존의 임원은 당연퇴임합니다. 당연퇴임. 그 다음에 당연퇴임된 조합 임원이 퇴임 전에 가는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합의 이사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죠.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 있고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맞고 지상권자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안 되죠. 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니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라는 거죠. 재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에서는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표준정관을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시고 조합에 관해서는 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의 구성 절차는 정관이라는 건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만드는 게 정관인데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정관에 규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추진위원회는 조합 이전 단계니까 정관에다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29번 총회. 총회는 필수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조합에는 초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는 여기 써놨죠?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의 기재사항 중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이나 해임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은 일단 맞죠. 근데 3번에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이나 해임 이런 것들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 그 다음에 총회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요거 총회에서 의결하는 건 원칙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걸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부르죠. 근데 총회 의결 사항 중 사업 시행 계획서,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사업비가 20%가 아니라 10% 이상 늘어날 때 N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죠. 다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을 빼고 제외하고 10% 이상 늘어날 때 20%가 아니라 10%.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면은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서면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위임장을 써가지고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후 6개월입니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문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회의 소집은 원칙은 조합장이 하는 건데 시장 군수 등도 직접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아까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고 있을 때는 전문조합 관리인도 선임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의원회는 조합원 10% 이상으로 구성을 하는데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조합원이 1,500명이라고 이거죠. 그러면은 10분의 1이 100명을 넘죠? 그럴 때는 100명 이상 150명 이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분의 1이 100명을 넘을 때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거. 우리 요약서에 있는 것 같은데 요약서에 안 써놨는데 자, 총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법에서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게 정관화 게임에 정관, 환지계획, 개발계획,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이거는
개발법에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같이 정비법에서도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똑같이 정관, 그다음에 환지계획이랑 개발계획 대신에 요거 사업 시행계획이랑 관리처분계획 요거는 총회에서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여기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 여기 정비법에서는 개발법에서는 임원의 선임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법은. 근데 정비법에 가면은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뿐만 아니라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도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은 똑같이 조합이나 합병이나 해산. 그 다음에 사람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 합니다.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러한 것들을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됩니다. 총회에서만. 그래서 정화나 게임에 대응해서 몇 가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보면 이게 나와 있을 거니까 아마 표시도 해뒀을 겁니다. 표시도 해뒀을 거니까 기본서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이 영 안 나시는 분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의견하는 총회는 10% 이상이 직접 출석은 요거죠. 출석해야 한다. 출석은 요거. 예외적으로 20%가 출석하는 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이렇게 네 가지는 20%가 출석. 그 다음에 31번 조합 및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가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고시입니다. 자, 요거는 잠깐 볼까요? 저쪽에 가보면은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조합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근데 시장, 군수나 주공의 사업 시행을 원할 때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주민 대표회의라는 걸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을 할 때에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시장, 군수나 주공의 사업 시행을 원할 때에는 주민 대표회의를 구성한다라는 거. 주민 대표회의를 구성할 때에는 여기 과반수 동의받아야 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죠.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시장, 군수나 주공의 사업 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민대표회의는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문에 나와 있는 걸로 확인 한번 해보죠. 31번 문제 옳은 것인데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나 주공의 사업 시행을 원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과반수. 추진위원회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때에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서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을 제외하고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고 사업비가 3분의 2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이게 맞죠. 자, 아까 정비법에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죠. 다만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것. 보궐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근데 보궐 선임이라도 조합장의 보궐 선임은 제외합니다. 조합장은 제외. 그러니까 조합장의 보궐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32번 문제 이하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